네, 시장을 바라보는 또 해안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리던 CPI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2월 FOMC 회의에서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 높아졌는데 문제는 사실 뭐 2월 FOMC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연내에 기준금리를 과연 인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희한하게 기대가 요즘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연준이랑 시장이랑 서로 이제 약간 진실 게임 누가 이기나 보자.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좀 잘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난번 12월 FOMC 때도 그렇고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면은 본인들은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추워에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시장은 한 두 차례 인하를 조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연 이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를 얼마나 좁혀갈 수 있을지가 증시 방향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재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괴리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그 본인들도 지금 경기가 꺾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정말 오랜만에 6%대 보면서 내려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 우려하고 또 반기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힌트 중 하나는 12월 FOMC에서 가장 그 의사록에서 저는 가장 주목할 딱 한 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중이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이 약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를 그 의사록에다 딱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연준도 내심 물가 빠지는 거 반기고 있지만 본인들 같이 좋아해 버리면은 시장은 더 좋아하고 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과도해지니까 이거를 경계하고자 일종의 블러핑 성격 혹은 그냥 속도 조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좀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금리 인하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도 지금 10원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1235원.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속성이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올해 내내 저는 외국인 그냥 뭐 바이코리아 기조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증시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달러를 코스피로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체감 코스피 레벨은 1,800에서 1,900선이에요. 아, 정말 싸네요. 한국인이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더 싼 레벨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체감을 했었는데 전 세계 대부분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재료를 선반영하고 그다음에 가장 빨리 그 상승과 하락을 하는 이러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 여타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 이제 반대로 이제 반등할 때도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도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싸다는 거. 또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다라는 거. 이것들은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기조를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네요. 사실 우리 증시가 연초부터 너무 오버슈팅을 해서 이거 이러다 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물론 있었는데. 이제 1분기나 2분기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겠죠. 그럼요. 항상 뭐 쉬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1년 뒤에 주가 레벨을 봤을 때 이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분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과 외국인 수급 흐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할 것인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오고 있어요. 앞서 살펴본 해운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행주, 면세점, 특히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52주 최고가 경신한 이후에도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고 네, 맞습니다. 중국 소비주들은 어떨까요? 저도 중국 소비주들 굉장히 좋게 보는 업종 중 하나인데 저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거는 기대감으로만 끌어올리는 장세에서는 중간중간에 수시로 차익 실현이나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전망 정말 밝아요. 중국의 리오프닝 본격적으로 돌아서면서 실제로 이제 그 숫자들이 점차적으로 찍혀가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지난 3개월 동안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의 숫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는 그 여부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 지금 모멘텀들이 좋은데 그 올라갈 때 따라서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후에 실적 시즌 때 수치들이 정말 제대로 나오는지 혹은 기대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그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대처할 때 가장 좀 적절한 대응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정말 발빠르게 또 순환매가 보이고 그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현명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또 풍력, 어제 맞습니다. 급등하더니 오늘은 또 쉬어가고 있고 네.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의외로 또 오늘 또 오르고 있고요. 아주 크진 않지만 네, 맞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어떤가요? 이들 종목들도 네. 저는 재료들은 중장기적으로 다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테마주들은 일단 주요국 정부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한국 전반적인 국가들의 친환경 정책 기조랑 맞물리면서 그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특히나 한국 증시에서 이 종목들은 정말 베타가 높죠. 네, 그렇죠. 베타가 높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그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로봇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생보다는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 CES에서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다시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인구 고령화, 또 노동력 부족, 그리고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완충 역할, 대안을 제공하는 게 바로 로봇과 그렇죠. 관련된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 로봇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도 계속 비중 늘려가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잠정 실적 너무 안 좋았지만 물론 1분기에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주가는 또 올라왔잖아요.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도 이번에 4분기 실적 시즌 좀 의외였던 게 과연 우리가 컨센서스를 왜 만들어야 되냐.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뭐 LG 엔솔도 그렇고 대부분 다 컨센보다 크게 하회했는데도 그렇죠.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미 시장은 그 개별 기업들의 실적 여부를 넘어서 이미 웬만한 악재들은 다 반영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이제는 더 이상 뭐 팔자리가 아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이제 개별 업종 시장 단으로 확산이 되면서 1월 달 이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의 빅테크주들 또 우리나라 기업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있는데 이번 실적 시즌은 그냥 컨센서스만 부합을 하더라도 그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예전에 뭐 2분기나 1분기 실적 지난 반추에 보면은 컨센서스 부합하면 그냥 아래로 하방을 때려 맞았었거든요. 그러한 현상들이 출현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 실적 시즌은 전반적으로 증시에 그게 뭐 빅테크가 됐건 우리나라 반도체가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대부분 다 중립적인 영향권에 머물러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비슷하다라는 맞습니다. 것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방송 보시는 분들 그게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단기적으로 업종 두 개 딱 말씀을 드리면은 음식료 업종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음식료 업종은 포인트가 두 개인 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 때가 전반적인 매크로 단에서 가장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자산 내에서 위험 관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음식료 업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대부분 다 이제 그 금리 상승분들의 올해 실적이 반영을 해 나가면서 이제 과연 실적 상승하는 만큼 그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쉽게 말해 이자 보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개별 업종들의 주가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음식료 업종이 가장 거기서 두각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업종인 만큼 음식료 업종은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2차 전지도 그냥 2차 전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정말 많이 싸져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발 악재들이 굉장히 그렇죠. 컸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거의 다 가격에 소화를 하고 있는 만큼 또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업종인 만큼 저는 계속해서 2차 전지는 꾸준히 모아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간략하게 지금 이제 곧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가 발표가 될 맞습니다. 텐데 뭐 25bp 인상이 된다면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직은 한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하고 인하로 돌아서는 거는 네. 그들도 연준을 보고서 좀 결정하는 그러겠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최소 이제 3월 FOMC까지는 우리 한은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